사채업자들은 일단 꿔주고 봅니다. 튼튼한 금융기관은 상환 능력, 담보의 가치를 꼼꼼히 따집니다. 정부가 일단 꿔주라는 쪽으로 대출 정책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빚잔치로 집을 사는 악습을 끊기 위해 도입됐던 LTV, DTI 규제를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풀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가계부채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는 현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며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쉽게 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부터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처방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침체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집을 사도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차단하는 게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가라앉은 이유가 돈줄이 차단된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이게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DTI나 LTV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처방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작용을 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우려입니다. LTV, DTI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일 뿐 결국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생업이나 생계자금을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즉 돈을 더 빌려가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채 규모를 늘리고 오히려 가계 파탄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초과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채 비율을 높이고 상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해놓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LTV, DTI 규제를 풀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LTV, DTI는 부동산 규제지만 사실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빚장을 풀 경우 금융기관만 단기적으로 대출 증가에 이익을 얻을 뿐 금융기관 부실,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